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저게 뭐지? 저게 왜 저렇지? 뭔가 이상하다. 이런 의문과 의심과 의혹에서부터 과학의 발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인류의 삶도 그런 의문과 의심을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게 말입니다. 그게 좀 이상해요. 그게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누군가가 계속해서 그 문제를 탐구해야 될 그런 과제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종로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자료의 출처는 김주일님의 페이북에서 얻었습니다. 우선 종로구의 득표 현황 여러분 도표 한번 보시죠. 총 득표율은 이낙연 후보가 58.38%를 얻었습니다. 황교안 후보가 39.98% 얻었습니다. 당일 득표율은 두 사람 사이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50.59% 대 47.48%입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에서는 예외 없이 큰 폭의 차이를 냅니다. 대개 사전투표는 서울, 수도권, 인천 모든 지구가 64대 32, 3 이렇게 아마 거의 유사한 그런 패턴을 보였습니다. 종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내 사전득표율은 66.01% 대 31.10%입니다. 관내 사전투표율도 66.37% 대 32.44%입니다.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것은 사전득표율이 관외와 관내가 거의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것은 당일 득표율은 상수고 변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사전득표율은 변수입니다. 변할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제조할 수 있는 이런 수치입니다. 당일 득표율의 차이는 이낙연 후보와 한교안 후보 사이는 3.11%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사전득표율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34%입니다. 무려 11.2배입니다. 당일 득표율 대비 사전득표율 차이가. 당일 선거에서 한교안 후보는 이낙연 후보에게 4,000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사전 선거에서 1만 표 차이가 났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관내 사전 득표율과 관외 사전 득표율이 똑같은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뭐가 문제냐 하지만 관외 사전 득표율과 관내 사전 득표율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유권자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네 사람과 저 동네 사람이 같을 수가 없죠. 그런데 거의 그 비율이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낙연, 한교안의 그 대비는 그런 사전 득표율은 관내, 관외를 불문하고 67대 30입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관내 사전 투표하는 사람과 관외 사전 투표하는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비율이 똑같을까? 여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똑같을까? 이건 상당한 미스터리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똑같은 비율이 관내 사전 득표수와 관외 사전 득표수에 적용된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이번 선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 소개해드릴 가상 시나리오를 들으면은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발언을 하실 거로 봅니다. 관내 사전 득표율과 그리고 관외 사전 득표율이 꼭 같은 비율이란 것은 사실 현실에서는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것은 공학도 윤정수 씨가 인천구 연수원에 도전했던 민주당의 정의용 후보와 통합당의 민경욱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율과 관외 사전투표율이 비율이 똑같은 것과 일치합니다. 정의용 대 민경욱은 48대 36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공병호 TV는 왜 이런가 해서 윤정수 씨가 제기한 의혹을 이렇게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는 1번입니다. 당일 득표수가 결정됩니다. 여론조사에 의해서. 두 번째는 특정 세력이 승리에 필요한 총득표수를 결정합니다.
그런 임의적인 결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총 득표수하고 당일 득표수의 차익만큼 사전 득표수를 결정합니다. 승리에 필요한 득표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이에 따라서 관내 사전 득표수를 결정합니다. 이때 변수인 그런 득표 비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결정되면 자연스럽게 꼭 같은 비율만큼 관외 사전 득표 수가 결정되게 됩니다. 두 개는 동일 비율이 결정됩니다. 이 경우에 관내 사전 득표율과 관외 사전 득표율 비율이 일치합니다. 종로는 66대 31, 그러니까 66%대 31%였고 인천 연수원은 48%대 35%였습니다. 앞에 더 많은 숫자가 항상 민주당이었고 뒤에가 작은 데가 통합당이었습니다. 최근에 전문가 사이에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이런 겁니다. 특정 세력이 첫 번째 여론조사의 바탕을 두고 현장 득표수를 결정한 다음에 두 번째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총 득표수를 목표치로 결정하고 세 번째 목표치 빼기 현장 득표수, 이것은 필요한 득표수를 결정한 다음에 네 번째 필요한 득표수를 일정한 비율로 관내 사전 득표수와 관외 사전 득표수에 적용해서 확보하였다. 그 결과로 인해서 거의 모든 지역에서 관내 사전 득표율과 관외 사전 득표율 비율이 후보자마다 동일한 현상, 일치하는 아주 이상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종로구 사례 연구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학도 윤정수 씨가 제기한 시나리오는 인천시 연수월에 정일영대 민경욱과 비슷한 일이 바로 종로구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표를 보시면 제가 찬찬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여론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결정되는 것이 바로 1번인 당일 득표수 계산입니다. 50.59%에 해당하는 이낙연 후보는 33,127표를 얻게 됩니다. 여당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승리한 이낙연 후보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절차입니다. 승리에 필요한 득표수를 계산합니다. 그것을 일명 총계라 이렇게 부릅니다. 도표에서는 58.38%에 해당하는 54,901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특정 세력이 이걸 결정하는 거죠. 이 정도면 우리가 승리하겠다. 58.38%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승리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득표수를 구하게 됩니다. 이것은 승리에 필요한 총 득표수 빼기 당일 득표수입니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얼마 정도를 사전 선거에서 확보해야 되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 도표에서는 사전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전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득표수입니다. 그것이 21,775표입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단계가 관내 사전 득표 비율 67%를 결정하게 되면은 15,303표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율 67%를 결정하게 되면은 거의 승리가 확실해지는 거죠. 더 욕심을 먹으면은 70%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80%도. 그러나 67%를 결정하더라도 아주 무난하게 아주 가볍게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결정이 되면은 똑같은 비율을 적용하게 되면은 자연히 같은 비율로 관내 사전 득표수도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당일 득표수는 상수고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 득표수는 변수입니다. 손을 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한 번 더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겠습니다. 얼마를 획득해야 우리가 승리하는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당일 투표에서 우리 표는 몇 표를 획득할 수 있는가? 이거는 여론조사 결과 가지고 거의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사전 투표에서 몇 표를 더 획득해야 되는가? 여기서 경쟁자와의 득표율을 누군가가 임의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68%를 할지, 그 다음 78%를 할지, 인천구 연수원에서는 48%였고, 그 다음에 종로구 같은 경우는 67%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경쟁자의 득표율을 누군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뭐 이런 지금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알려진 그런 사실이 아니고 가설입니다. 가상 시나리오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경쟁자와의 상대적인 그런 사전 득표율, 이것이 변수입니다. 만들어낼 수 있고 누군가 결정할 수 있는 숫자다. 그래서 변수입니다. 상수, 정해진 숫자가 아니고, 이낙연과 한교안의 대결에서는 67% 정도가 여건이 확보하면 이길 수 있다고 본 것이고, 정일영과 민경욱의 대결에서는 48%를 적용하면 이길 수 있다고 이렇게 본 거죠. 이미 사전투표 단계에서 승부는 결정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당일 선거 득표수와 승리에 필요한 총 득표수가 이미 결정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서 더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될, 사전선거에서 추가적으로 모아야 될 그 투표수만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이미 사전선거가 행해질 때는 이미 승부는 대부분 결정된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자료는 모두 공학도 윤정수 씨의 작품입니다.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포인트는 첫 번째는 당일 투표, 두 번째는 총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승리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득표수, 그것을 사전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관내 사전투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연스럽고 마지막에 결정되는 것이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사전계 3번, 관내 사전투표 4번, 관내 사전투표 5번, 이것이 결국은 승리를 위한 사전선거 득표율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율은 승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만들어졌을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윤석주 씨의 가정입니다. 가정. 종로구는 67% 정도 확보돼야 되고, 인천구는 48% 정도가 확보돼야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사전선거에서 확보해야 될 여건의 득표율이다, 이렇게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인천구 연수원의 득표를 갖고 사전선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가상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가상시나리오를,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공학도 윤정수 씨가 엄밀한 득표율을, 그런 표를 작성해 가지고 여러분에 제시한 것이고, 또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종로구의 사례 연구, 그리고 인천구 연수원에 대한 사례 연구가 여러분들에게 도표로 깔끔하게 제공됐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설명은 사실이 아니고 앞으로 은밀한 검증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검증돼야 될 일종의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일종의 가설입니다. 일종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그 점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탐구한다, 한번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인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항상 가설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접근해 주시고, 또 이 방송을 보시고 당신이 이 점이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은 여러분들이 댓글 남겨주시면 또 그 부분도 제가 사례 연구하는데 앞으로도 참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